AI로 효율적으로 외국어 공부하기. AI를 도구로 해서 직접적으로 영어 또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뭔가 아, 어떤 일을 할 때 도구가 필요한 일,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드라이버 또는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일반 드라이버가 있고 전동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러면은 드라이버는 사전이라고 하는 전동 드라이버는 AI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드라이버하고 전동 드라이버 둘 중에 하나 뭘 가지고서 나사 못을 박을래라고 했을 때 민감하게 나사를 조이고 이럴 때는 사전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냥 드라이버가 되고 한두 개 박는다. 아주 기술적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수도 없이 많은 나사를 조여야 된다면 당연히 전동 드라이버가 필수겠죠.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 역시 사실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는 언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엄청난 나사를 조여야 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도 없이.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나사를 예전에는 사전 하나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예전에는 사전 하나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내 기억에도 뭐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은 필수였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책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잘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 메모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사전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전과 사전과 AI를 비교하자 한다 그러면 드라이버와 전동 드라이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AI를 쓰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를 예감할 수 있는. 실제로 내가 이제 2개월 차, 3개월 차 되는 8월이니까 21개월, 21개월이군, 아직까지. 앞으로 15개월 동안 베트남어를 열심히 해서 목표는 의사소통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3년 목표. 이제 1년 결과로 오케이, 공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3년 안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듣기, 말하기, 또 발음, 이게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특히 듣기 같은 경우는 뭘 들을지 내가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접근하려면 사실 아, 엄청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말을 집중을 해서. 그래서 내가 말하기 훈련을 꾸준히 하는 편이고, 듣기도 나름 뉴스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듣기도 하고, 최근에는 잘로를 이용해서도 열심히 듣고, 잘로를 이용해서 듣는 것은 AI를 활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듣기와 말하기 아주 좋다. 왜냐하면 베트남어가 발음과 억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걸 잘로를 통해서 잘로는 훌륭한 발음 코치 선생이다. 그냥 확인할 수 있어. 근데 그 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AI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라는 전제를 보면 우선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음성 쓰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서 AI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읽고 읽으면서 자막을 보면서 이제 듣고 하면 어쨌든
그 자막을 베트남어로 들어가면서 하니까 AI를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이제 뉴스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베트남어로 말을 하고, 그 제목과 그 부제에 있는 그 자막을 같이 이용해서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AI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리뷰를 하고, 그걸 다시 읽고 내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말한 거를 또 이제 AI를 사용해서 베트남어로 말한 것을 또 AI를 사용해서 좀 이게 내가 발음이 좋았으면은 내용이 잘 나오는데 잘 안 나오면 약간의 가이드를 해주면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무슨 의미. 그러면 AI를 통해서 또 그 내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쉽게 말하면 나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 그게 어떤 언어이든 상관없을 텐데, 그걸 그 음성 쓰기를 해서, 음성 쓰기 하면서 음성 쓰기 한 내용을 가지고, AI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 심지어는 내가 말한 베트남어 발음에 대해서 음성 쓰기 한 내용을 가지고 원문하고 내가 말한 내용하고 비교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AI가 분석을 해줘요. 아마 AI가 기능이 더 좋아지면 음성을 분석을 해달라고 해도 분석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때 AI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AI를 사용할지는 선택의 문제고 나는 주로 챗 GPT, 이제는 5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AI가 어떤 종류인가가 중요하진 않아요.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AI를 섞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AI가 어느 정도의 부스터 역할을 해주느냐, 쉽게 말하면 촉진제 역할을 해주느냐, 상당히 폭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처음 베트남어를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AI 때문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처음이라서 AI가 나오고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인 것 같아요. 챗GPT가 나오고 2023년 12월부터 내가 했었는데 아마 2023년 뭐 2월 정도에 아마 챗GPT 오픈 AI가 발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즈음에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AI를 접하고 나서 이제 내가 든 생각은 AI로 레퍼런스, 참고 자료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동안에 사실 온라인 언어 학습, 특히 영어, 온라인 언어 학습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레퍼런스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거를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뭐 인도 위자이큐도 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AI로 레퍼런스를 만들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1년간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듣기 말하기가 돼야 되고, 특히 베트남어는 발음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잘 전달될 정도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듣기 말하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성 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쓰기 한 내용을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언어 교환을 조금 덜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핵심은 뭐냐면, AI를 외국어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꾸준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식의 어떤 그 방식을 잘 가지고 가면 AI로 외국어를 3년 안에, 지금 말하면 베트남어를 3년 안에 난 의사소통할 수 있다. 3년 아니니까 지금 15개월 남았는데 뭐 10개월 안에 하면 더 좋고 5개월 안에 하면 더 좋고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물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잘로에서 해보면 뭐 잘해야 점수를 준다 그러면 30점 정도니까 어려운 얘기다. 하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고 AI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AI가 없다면 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이 들어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AI가 교육을 망친다. AI가 교육을 망친다라는 어떤 콘텐츠가 있는데 그건 망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또 활용해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는 도움을 받고 누구는 어, 그걸 잘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걸 잘 활용하고 있나라는 전제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AI로 잘 활용해서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연구를 좀 하고 이걸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뭐 내가 베트남어로 공부하니까 나처럼 베트남어로 공부하는 사람은 AI를 활용하면 좋지 않나. 물론 다른 언어도 똑같이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영어를 배우는 사람,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 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AI는 진짜 파워풀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AI한테 콘텐츠를 좀 해봅니다. AI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왜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 잘 분석해 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효율적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AI가 외국어 공부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야기.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내가 한 얘기는 엄청 긴데 짧게만 보좀 좋습니다.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왜 AI가 외국어 공부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정리 분석하고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AI가 외국어 공부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AI는 전동 드라이버 같은 학습 도구, 비유, 전통적인 사전, 수동 드라이버, AI 전동 드라이버. 사전도 필요하지만 많은 양의 단어 문장을 빠르게 처리하고 반복해야 하는 외국어 학습에서는 AI 속도, 정확성이 압도적이다. AI는 단순 번역을 넘어 문맥, 발음, 억양, 문법까지 즉시 분석해 주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즉각적인 피드백과 개인 맞춤형 학습 가능하다. 발음 코칭, 잘못된 발음을 AI가 바로잡아주거나 원어민 억양으로 재생해 줍니다. 문장 교정, 말한 문장을 바로 분석해 올바른 표현과 이유를 제시, 개인 수준 목표 취향에 따라 학습 난이도와 소재를 실시간 조정한다. 학습 자원 제작 활용 속도가 빠른 AI 레퍼런스 자료, 연습 문제 자막, 퀴즈, 제출 생성, 뉴스, 영상 등 실생활 콘텐츠를 학습용으로 제공은 가능. 과거에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자료 제작이 수분 안에 가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쓰기, 통합, 훈련, 기능. AI는 발음 분석, 대화 시뮬레이션, 받아쓰기 장문천, 사학, 듣기, 스크립트 제공 등을 한 번에 치워. 특히 발음과 억양 훈련에 약한 학습자에게 실시간 교정이 큰 장점. 효율적인 AI 활용 외부 과정. 1단계 목표 설정. 예, 3년 안에 베트남어로 의사소통 완벽 마스터. 듣기 말하기 발음 중심 모습. 목표를 세분화 6개월 기본 발음 기초 회화 18개월 뉴스 인터뷰 정치 가능 36개월 전문 주제 토론 가능 22단계 AI 도구 구성 발음 코칭 채찍기 음성 대화 디알로 엘사 스프링 듣기 학습 뉴스 유튜브 AI로 자막 단어장 편성 말하기 훈련 AI 대화 시뮬레이션 장문 문법 교정 채찍기 그래머 랭귀지 툴 3단계 반복 피드백 루프 만들기, 말하기, AI에게 특정 주제로 말하기, 음성 기록, 텍스트 변환, AI로 음성을 받아 쓰고, 문법 단어 분석, 피드백, 틀린 부분, 발음 문제, 더 자연스러운 표현 제한, 재현식, 수정된 문장으로 다시 말하기, 자분석, 흡적, 수정, 교정된 표현은 개인 단어장 연습을 저장, 4단계 몰입 환경 조성, 하루 30에서 60분 AI와 외국어만 사용, 실생활 대화 상황, 식당 주문, 여행 안내, 회의 반환, 을 AI로 시뮬레이션, 뉴스 드라마 대본을 AI로 대응하여 퀴즈를 권한해 학습. 이 과정이 뭐 AI가 제안한 건데, 뭐 이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AI 학습의 장점과 한계, 장점, 속도, 효율성, 압도적. 인간의 실제 억양, 감정, 문화, 뉘앙스, 같은 자연 어려움, 맞춤형 피드백 가능, 지나친 의존 시 문제 해결 능력. AI를 응용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전적으로 의존해서 공부하는 건 나쁘다. 자, 자료 준비 시간 절감, 잘못된 정보 번역 오류 가능, 발음 문법 어휘 통합 훈련, 실제 원어민과의 대면 대화 가능해서 핵심 메시지는 AI는 외국어 학습에서 속도 범위를 확장하는 부스터입니다. 사전 교재 같은 전통 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효율을 끌어올리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목표와 과정을 명확히 하고 AI 비교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3년 목표를 1, 2년 안에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 2년 안은 어렵고 3년 안에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